하면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총골호흡 하면은 어디로 숨을 쉰다고 그러죠? 골반으로 숨을 쉰다 그러죠. 근데 골반에 어디에 있어요? 구멍이 4개, 4개, 합이 8개 뚫려있다고 그랬죠. 이 자리가.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숨을 쉰다고 해서 가슴으로 숨을 쉰다고 해서 흉식호, 어떠한 운동을 통해서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복식호, 단전호흡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흐르는 액체는 산소를 운반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흐르는 액체는 혈액도 있지만 림프액도 있고 척수액도 있어요. 그래서 척추가 틀어지거나 협착이 되면 소통이 원활하게 안 돼서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총골 호흡을 하게 되면 틀어졌던 척추가 바로 잡히면서 원활하게 척수액이 소통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구멍으로 산소 공급이 된다라고 해서 총골 호흡이라고 명칭이 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푸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푸는 방법을 터득하려면요, 자기 몸을 상당히 많이 괴롭혀야 돼요. 통증도 많이 느껴야 되고, 또 다쳐보기도 해봐야 되고, 아파보기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만이 터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운동법이. 신기하게. 그래서 아파봐야만이, 근데 꼭 아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 좋은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이미 아픈 것이에요. 그 아픈 것을 푸는데 강한 압으로 풀지 않고 어떤 압으로 푼다? 나의 체중. 가장 좋은 이 몸무게, 나의 체중으로 나의 몸을 푸는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골호흡 얘기를 해놓고 잘 모르는 수가 있기 때문에 골반으로 숨 쉰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래서 총골호흡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기 스스로 척추를 바로 펴는 운동요법이다. 골반이 1번이고 발목이 2번이고 목이 3번인데 가장 나중에 풀어야 하는 것이 목이다. 그럼 왜 가장 나중에 풀어야 되는지는 아시잖아요, 이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가장 목을 나중에 풀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체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목이 먼저 뭉치죠. 근데 목이 뭉치는 이유는 뇌로 안 좋은 혈액을 적게 보내기 위해서 뭉쳐주는 거예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누군가 옆에 있으면 목을 풀어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뇌가 다친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목을 제일 나중에 푸는데 이게 중점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골반에서 느끼는 부분은 여성분들이 가장 잘 느껴요. 1번부터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비율이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분이 확률이 더 높다라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남성분들도 분명히 하기는 해요. 이제 때가 되면은. 왜? 이게 이제 좋다, 되면은 많이들이 좋다 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기 먼저 순위는 여성분들이 지금까지 강의를 해보면 제일 많이 따라서 해요. 하고 포기를 안 해요, 또. 근데 남성분들은 목부터 풀기 때문에 순서를 역행을 했잖아요. 거꾸로 갔잖아요. 거꾸로 갔기 때문에 당장은 시원하고 좋을지언정 뭐가 안 잡힌다? 여기에 있는 척추가 잡혀요. 신기해요. 여기는 풀었는데 왜 척추가 빨리 안 잡히지? 골반이 빨리 안 풀리지? 역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골반을 푸는데 골반을 뭐라고 했다? 중심점을 찾은 거죠. 이 중심점은 무슨 역할? 지렛대 역할이라고 그러죠. 이 지렛대 역할은 중심점은 양쪽 무게가 같아야 되지만은 지렛대 역할은 작은 물체 하나를 가지고 큰 물체를 쉽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중심점을 골반으로 잡았을 때 상체의 무게가 하체보다 더 무겁다. 그러면 상체의 무게를 자그마한 나무 하나를 받쳐가지고 늘려줌으로 인해서 척추가 미세하게나 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작은 높이지만은 왜 그렇게 높이를 일부러 처음에 또 낮춰놨냐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많이 높여버리면요, 호전 반응이 좀 강하게 와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평범하게 느낄 수 있는 높이로 6cm를 제가 정해놓은 거죠. 근데 거기에서 배수로 늘려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는 이제 근데 기초를 터득한 사람만 이렇게 해야 돼요. 처음 하는 사람을 강제로 많이 늘려버리잖아요. 2번 다시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내 몸을 내 스스로가 이제 다스릴 수 있는 준비 과정이 맞춰졌기 때문에 운영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1번이 골반인데, 골반은 뭘로 받쳐놓고, 청골봉으로 받쳐놓고 몇 분 정도 있는다고 그랬죠? 10분. 그렇죠. 5분에서 10분. 딱 10분이 아니에요. 5분에서 10분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서.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 상태에 맞추어서 운동을 해주셔야 된다. 네. 걸어는 누구는 10분 하고 1시간씩 버티는 사람인데 왜 나는 그걸 못 버텨? 나도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몸이 안 좋게 다른 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5분에서 10분이라는 표현을 하시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통증이 느끼시면은 그때부터 뭔 동작으로 들어간다? 푸는 동작. 처음에는 나의 체중으로 늘려졌지만은 골반에 뭉쳐있는 것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골반에 뭉쳐있다라는 것은 곧 뭐냐면은 그쪽에 쓰여진 근육들이 단단해져, 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강한 쪽은 약한 쪽을 잡아 당기게 되어 있죠. 잡아 당기면 뭐가 되겠어? 밑에서 잡아 당기기 때문에 그걸 밀면 협착증이 빨리 와요. 협착증이 오게 되면은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겠죠.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통증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명 골반에서 이상이 느낌이 오고 뭐 한다는, 다리가 저리고 한다는 것을 뭐 자골 신경통이라고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증상들을 빨리 잡아주는 것이 이 골반을 풀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풀었으면 뭘 해야 된다 또? 다리 꼬는 자세로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1번에서만 조금 힘들죠. 여러 가지 한 장소를 여러 가지 반복적인 얘기를 했지만은 늘려주고 고정된 자세로 나의 체중을 실어서 늘려주고 뭉친 자리 풀어주고 풀어준 다음에 다리 꼬는 자세로 다시 한번 늘려준다. 그 나머지는 다 쉽잖아요. 이제 때려주기만 하고 돌려주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운동법을 하면서 가면 갈수록 쉽다고 그랬어요. 쉬운 이유는 모든 학문이 가면 갈수록 깊이 있게 들어가면 되게 힘들어요. 어렵고. 저도 뭘 가서 이렇게 막 사상체질학, 역학 이런 쪽으로 가서 이렇게 저기 공부를 해보잖아요. 정말 처음에는 풀이할 때는 배우기 쉽게 설명을 해줘요. 아, 저거 배워놓으면 참 써놓기 좋겠구나. 실상 들어가 보면은요, 그 학문들은요, 정말 어려워요. 어떤 운동법도 그래요. 요가도 가면 갈수록 어때요? 난이도 있는 동작으로 들어가면요, 정말 어려워요. 하다가 다 포기해요. 그런데 이 청거로움을 한번 딱 숙지를 해놓으면은 가면 갈수록 쉽다. 저는 계속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청거로움이 어느 정도 내 척추를 잡아, 이 기본을 지켜주시고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배설 경로는 알고 계셔야 돼요. 먹으면 그래도 배설을 한다라는 경로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입으로 들어가면은 식도를 거쳐 위, 12지장, 소장에서 찌꺼기를 각 장기에, 영양분을 각 장기에 다 보낸 다음에 찌꺼기를 어디로 보내냐? 대장 쪽으로 보내요. 이제 올라간다고 해서 상행결자, 옆으로 간다고 해서 행행결자,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하행결자, 그 다음에 S자처럼 구부러졌다고 해서 S자 결자, 직장, 배설이 되는데, 상행과 행행 사이를 간망복부라고 그래요. 오른쪽 갈비뼈 끝이 간 있죠. 이 끝이 구부러진 자리라 해서 망복부인데, 우리 인체는 뭐라 할까, 이렇게 반사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구부러진 자리에 정체가 되면 거기에 이제 숙변이 쌓여가지고 갑자기 굵은 게 탁 막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통과를 못하면은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스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예방 차원에서 신호를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오른쪽 갈비뼈 끝, 왼쪽 갈비뼈 끝. 그래서 간망복부하고 비장망복부를 꼭 신호를 줘서 복부를 만져주거나 운동할 때, 아, 내가 이제 운동 좀 하려고 한다라고 내 인체에다가 신호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인체에다 신호를 준다라는 표현을 여기에도 다 들어가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골반 풀 때도 고정된 자세를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아, 이제 척추를 반듯하게 잡지만은 골반에 뭉쳐있는 것을 풀어주려고 준비 동작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골반에 뭉쳐있는 것도 풀었으니까 늘려준다는 것을 알아야 또 인체는. 아, 얘가 이제 풀었으니까 늘려줘야 내 자리가 또 빨리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뭘 연결해서
애우려고 하면 안 애워지는데 연결해서 아, 내 인체를 들어놓여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연결 동작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목은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복숭아뼈하고 잠깐 이 사이. 그래서 우리 인간이 걷는 양이 적다 보니까 선입견들이 많이 오는데 이것은 이미 언론에서 방송을 해줬듯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책이 없을 정도로 파송이 돼서 엄청나게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발목 펌핑만 잘해줘도 성인병은 영원히 안녕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때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참 그 책을 그때 봤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되질 않았을까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발목 펌핑을 하면은 거기에서 말하는 듯이 성인병이 혈압이 제일 먼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책 속에서 보니까. 그 다음 당 수치가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여성분들의 또 취약한 하지정맥류 같은 것이 열려서 펌핑을 함으로 인해서 혈관이 열렸다 닫혔다는 것이 잘 돼가지고 하지정맥류도 사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목 펌핑은 열심히 하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경 성인병들이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요. 이렇게 성인병이 돌아오면서 척추를 바로잡아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전체를 볼 줄 알아야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집중을 해서도 안 되고 전체를 한 10분씩 내 몸을 위해서 30분에서 1시간을 투자를 해주시면은 이걸 며칠 동안 한 달 동안을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한 달 동안 꾸준히 다 해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고급 과정을 들어가는데 이제 응용 방법이 이제 중국 과정이죠. 그것들 보면. 그래서 가장 먼저 알려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발목을 펌핑할 때